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루미온에서 이 카메라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루미온을 켜시게 되면 기본 카메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루미온은 렌더링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루미온 컴피티션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접수된 작품에 보면은 이 광각으로 이제 카메라를 잡는 분이 꽤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작업 화면에 여기 빌드 모드가 기본적으로 광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방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작업할 때는 편한데 사실 최종 렌더링 할 때는 광각이라는 거는 이제 넓게 보는 거잖아요. 보통 이 방법은 그 실내에서 이 면적을 동시에 여러 개 한 커트가 아주 여러 개 보기 위해서 있는 방식이고, 또한 그 작업 도중에 작업자가 그냥 편리해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렌더링 결과물에 그렇게 쓰시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아마 그 디자인적인 그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저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카메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건축 CG에서 카메라 잡는 방법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쓰는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화나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피사체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CG나 인테리어 쪽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 때문에 뭐 카메라에서 보는 원샷이니 투샷이니 뭐 이렇게 보는 방식의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버그뷰, 그러니까 좀 벌레가 바라보는 이렇게 뷰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버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작게 세밀하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질감을 보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눈에서 보는 방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그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는 잘 보통 하지 않는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파의 패브릭 재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건축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재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이 벌레들이 이제 땅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군요.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목적 자체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감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 아이콘들이 있어요. 초점이 있고. 자, 이거는 좀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카메라가 이게 바라보았을 때의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카메라가 이 수평 높이로 카메라 위치에서. 근데 카메라 높이 보시면 여기에 두 번째 아이콘에 보면은 눈높이 1.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키를 평균 170, 서양 사람들 좀 큰데 작은 사람도 있죠. 근데 사람 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1.6. 이 값을 말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 높이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이 이제 보통 쓰는 방식이 이제 조감도라는 방식이죠. 버드 아이즈 뷰라는 방식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제 조감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세조짜리 세조. 뭐 조감도, 어떤 시인은 다른 말로 오감도라는 표현을 하겠는데 그 이상의 시인데 이제 그냥 사실적인 얘기고, 조감도죠. 전체를 이제 보는 방식이죠. 전체를 건물 구조 자체를. 이런 방식은 이게 이제 왜 전통적으로 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거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전체 모습을 한 커트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개념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21세기 루미온 같이 실시간 렌더링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건축 PT를 할 때 건축주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건축주가 건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새해가 아니고
예, 새가 볼 필요는 없죠, 사실 건물 자체를. 왜냐하면 건축주가 새는 아니니까. 예, 옛날에 이제 그 뭐 투시도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아마 그 일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다른 나라에도 뭐 버드 아이즈 뷰라는 게 존재하긴 합니다만, 과거에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예, 이렇게 사람의 눈의 개념이고요. 건축주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점거리인데, 여기 저희가 이제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보통 20 정도가 저희가 추천을 드려요. 20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럼 왜 20이냐면은, 만약에 요거를 밑으로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광각이 돼버리거든요. 광각이 되면은, 건물을 만약에 PT를 한다. 그러면 건물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현실적으로. 뭐, 이 세팅 값이 잘 돼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이게 좀 PT의 본연의 목적, 그 피사체가 즉 건물인데 건물이 아닌 다른 곳에 중심을 두게 되면은 이게 좀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일종의 건물 자체를 주인공으로 보면은 이게 조연이 필요한데 조연을 적당하게 배치해야지 조연 자체가 주연보다 더 눈에 튀게 되면은 별로 영향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광각은 정말 필요한 부분, 예, 그때 쓰시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런데 샘플에 보시면은 이제 에리얼 뷰라고 있습니다. 이제 항공뷰라고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거는 조감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감도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클로즈업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에리얼 뷰라는 항공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의 진입로라든지, 그러니까 그 여유 공간이 어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PT 목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거보다는 좀 더 카메라 방향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카메라 그 뷰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에 보시면은 여기가 설정이 되어 있나? 여기 안 되어 있네. 네, 여기 항공 뷰는 아닌데요. 이제 만약에 그 사람 요 화면이죠. 이런 화면에 보시면은 2.2시라는 게 있어요. 2시가 이제 뭐냐면은 요거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실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그 다른 영상에서는 이렇게 잡지는 않는데 건축 CG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상 3차원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PT를 받는 사람은 결국엔 모니터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까지 거리를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방향대로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리를 알기 위해서 요걸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2.2C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좀 2.2C가 있고, 요게 수평 눈높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람 눈높이가 있고, 추정거리. 보통, 예, 요걸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하게 되면은, 이 카메라 렌즈에도 보면 너무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을 하게 되면은, 망원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예, 피사기 심도가 이렇게 효과가 좀 약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한 20도 정도 20mm 정도 선에서 줌인 아웃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사람 눈, 이걸 좀 키를 맞춰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카메라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카메라 전체적으로 피사체를 비추는 방식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얼 스카이가 있거든요. 리얼 스카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HDR 이미지인데, 이미지인데 빛을 발산하는 데이터죠. 네, 그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얼 스카이가 좀 더 정확한 그 기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얼 스카이를 안 쓸 경우에는요, 이걸 꺼버리죠. 그러면은 스카이라이트가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리얼 스카이를 켜게 되면은 스카이라이트가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닌데 상당수가 무시됩니다. 이렇게
스카이라이트, 뭐 하늘 일종이라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카메라에 보이는 노출 부분을 좀 조절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추천드릴 때는 스카이라이트보다는 이 리얼 스카이를 쓰도록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스카이라이트를 쓰시게 되면 이런 것처럼 보신 것처럼 앞쪽은 잘 보이는데 이 뒷부분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리얼 스카이를 쓰시게 되면은 오히려 조연이 되는 부분들을 죽여버리고 주연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 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을 확대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데이터, 이 부분의 자동차 부분만 좀 확대하고 싶다. 그 부분만. 물론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데 이거는 작업에 대한 팁인데,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다. 이 자동차가 아니고 멀리 보니까 사람이네요. 예. 사람이네, 사람. 이게 아마 지금 여기 자동차 부분을 클릭해야지 자동차 될 것 같아요. 이 자동차네. 자동차 부분만 보겠다. 그럼 이게 줌인하면 되는데 이게 좀 쉽진 않죠. 그럴 경우에는 우측에 보면은 여기에 나온 메뉴 중에 요거 있죠? 요 아이콘. 예, 고급 옵션 표시. 눌러버리면은 몇 가지 아이콘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선택된 곳에 초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예. 예. 이렇게 하시면은, 예. 좀 카메라 작업이 좀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눈높이, 예, 사람 눈높이, 예, 잡으시고, 예, 미리 보기가 업데이트 됐고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만든 이 썰팅 값을 새로운 장면에 똑같이 복사하고 싶다. 이게 자체로 복사하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럴 경우 현재 이 상태에서 FX 있죠? 여기서 이 세팅 값을 복사를 해요.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카메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지금 카메라만 들어와 있고 효과는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FX 부분에 여기에 붙여놓겠죠. 붙여놓게 해버리면은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 내가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예. 또 요 상황 자체들 지금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으로도 내보내겠다. 영상으로 세팅을 그대로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효과를 복사를 해버리고요. 이 영상 부분에서 비어있는 데 있죠? 녹화를 놓고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 영상 잡으실 때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잡으실 때 너무 카메라 워킹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게 플리커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PT를 보는 사람이 이 건물 자체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할 때는 카메라 무빙을 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짧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 커트를 잡으셔서 편집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복사 넣기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한번 미리 보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여버리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사실. 예, 이게 별로 PT의 본연의 목적에 그걸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렌더링 할 때 이걸 한꺼번에 다 렌더링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죠. 예. 자, 지금까지 루미온에서 카메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이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 분들은 한번 자기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